자, 어제 작업한 거에 뭡니까? 파일을 정리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올려놨고, 오늘은 이 헷 아세이 T02 메시 어셈블리를 열었을 때 조립부를 좀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조립부를 다시 작업을 하겠는데, 근데 이상한 게 앞전에 이 솔리드 피처 명령들로만 테스트 머리 만들었을 때 구멍들 뚫어 놓은 게 컷돌출로 있었어요. 근데 앞서 존재하는 부품들을 다 메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전미사 붙인 이 파일로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얘를 좀 편집할 거니까 피처만 지우고 스케치도 지우는 게 낫겠다. 깔끔하게 스케치는 놔둡시다. 스케치는 놔두고 피처 명령만 지울게요. 아까 창을 여기서 열었어 가지고 여기서 뭐를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흡수 피처 삭제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흡수 피처 삭제하면 뭐가 포함돼요? 스케치가 포함돼요. 스케치를 남기고 피처 명령만 지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1이 표시가 됐어요. 디자인 트리에 스케치 1이 남아있고, 우리가 기초로 사용했던 앞서 조립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던 요 스케치들은 존재합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이마 쪽에 있는 구멍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분씩 이야기할 텐데, 먼저 단면 보기로 좀 설명을 할게요. 단면 보기 이렇게 보면은 이 구멍의 위치에서 지금 이 스케치가 요 면에 딱 맞춰서 스케치를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요 면에서 스케치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뒤에 커버는 이렇게 1mm의 두께를 가지는 판때기가 있어요. 그죠? 뒤에 커버.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앞머리 부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께만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와서 닿는 거죠. 그럴 때 앞머리 쪽에는 구멍 자국이 표시되면은 미관상 좀 안 좋아 보여요. 그죠? 미관상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조립하기 위한 구멍을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해요. 앞머리 쪽에는 원통 형상에다가 구멍만 뚫려 있는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앞머리의 요 이마 쪽에는 구멍 형상을 안 내는 겁니다. 대신에 뒷머리 쪽에는 요런 식으로 원통 형상을 추가하는데 이 구멍은 쭉 뒤에까지 이렇게 뒷머리 뒤에까지 구멍이 뚫려 있게, 그래야 핀을 꽂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방향에서 핀을 꽂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요거를 작업을 할 텐데 앞머리는 레진 프린터에서 출력할 때 아주 좋아요. 왜? 액체 소재가 얘는 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액체 레진이 다 흘러나갈 자리가 있죠. 그죠? 근데 뒷머리 부품 같은 경우는 이 갇혀요. 레진이 갇혀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만일에 레진 프린팅 할 때, 레진으로 프린팅 할 때, 베드를 이렇게 놓고 가야 되겠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간 테니까 이렇게 놔두고 설명할게요. 자, 플랫폼이 이 위쪽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레진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한다고 보면은 여기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면이 플랫폼의 반대 방향에 놓이겠고, 서포트가 추가되는 부분들은 요런 데에 서포트가 추가되겠죠. 왜 이렇게 그리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요런 데 찰랑 되네. 레진이 고여 있겠죠. 속에 레진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 이마 쪽에 조립할 때는 다시 그리자면, 앞머리 부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원통 영상 좀 추가해 갖고 구멍을 여기 적당히 좀 뚫어 놓는데, 요거는 뚫어 놓는데 뒷머리 쪽은 요렇게 있는 거에다가 요 원통 영상을 좀 추가해 가지고 구멍을 뚫을 때 얘는 관통으로 이렇게 바깥에도 뻥 뚫리게 구멍 뚫어 놓을 거예요. 그래도 찰랑찰랑 레진이 빠져나갈 구멍 역할을 못 하겠죠. 대신에 어디에다가 요런 데에다가 레진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뚫어 놔야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요런 식으로 출력 설정을 잡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일에 이 면이 베드판이 여기에 있어서, 플랫폼의 베드판이 여기에 있어서 이 뒷머리가 뭡니까? 뒷머리가 이 서포트 색깔을 어떻게 표시할까? 흰색으로. 플랫폼에서 이렇게 서포트가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는 볼따구 쪽보다는 완전히 뒤통수라고 해야 되나요? 뒤통수 쪽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놔야 되겠어요. 볼따구 쪽도 좀 위치가 이 위쪽이기 때문에 레진이 보이는 게 있고요. 반대로 만일에 출력을 한다, 요런 식으로 잡아 놓고 플랫폼을 여기에다 이렇게 정렬시켜 놓고, 서포트가 요렇게 생성이 되게 한다. 이 방식은 안 좋죠? 왜요? 서포트 제거하다 보면 뒤통수의 면이 좀 오돌도돌하니 서포트 붙은 흔적이 남겠죠. 그죠? 요 방식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방향으로 출력하는 게 좋겠어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뒤통수가,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뒤통수가 출력이 될 때 요 면이 좀 깔끔하게 표시가 되겠죠. 깔끔하게 출력이 되겠죠. 자, 조립도 필요하지만 레진이 빠져나갈 펀치 홀도 역시 좀 추가해야 되겠다는 거. 조립도 필요하지만 의도하면서, 만들 때 의도하면서 예전역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립호를 이제 할 건데, 조립하기 위한 구멍을 먼저 하고 레진이 흘러나갈 구멍을 뚫을 건데, 어느 거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게 좋겠어요? 뒷머리를 조립에 대한 기준으로 잡으면서 작업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뒷머리. 자, 그래서 캣 헤드 프론트 메쉬, 얘는
숨기기 해놨고, 캣헤드 프론트는 숨기기 해놨고, 캣헤드 백, 캣헤드 백, 뒷머리 부품만 그 부품 표시로 해놨어요. 뭐 MG 서버도 켜있긴 하지만, MG 서버도 귀찮으니까 좀 숨기게 할까요? MG 서버도 좀 감췄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단면 보기로 봤을 때 조리포를 배치할 자리, 앞서 스케치한 원은, 구멍 뚫으라고 스케치했던 원은 뭐 임의의 위치에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 생각 같아서는 여기 내면, 내측면, 뒷머리에 내측면 있죠? 요거에 그냥 맞춰가지고 원통이 더해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앞서 만드는 것처럼 요거에 맞춰가지고 원통을 이렇게 하나 원기둥으로 세우는 게 좋을까? 저는 요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표면적이 부피가 추가되더라도 좀 적어요. 근데 아래 거는 원기둥이기도 하면서 원기둥 뿌리가 이게 부러질 위험도 있고, 여기가 부러질 위험도 있고, 조립하다가 좀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뒷머리의 내측면에 닿게 이렇게 원기둥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위치를 좀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 스케치 1을 편집을 할 건데, 스케치 1을 편집을 할 건데, 스케치 1을 편집하지 말고 요렇게 갑시다. 지금 이제 그 어셈블리에 스케치 해놨던 거는 부품과 부품에 바로 적용되게 하려고 돌출컷, 어셈블리의 돌출컷 기능을 쓰려고 이렇게 한 거고, 아예 지금 어셈블리 상황에서 요 부품을 클릭하고 파트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얹어져 있는 형상 그림이 있어요. 파트 편집이죠. 어셈블리 상태에서 파트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별도의 파트 창을 여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에서 이 해당 부품을 편집하자는 이야기예요. 왜? 어셈블리에 있는 이 스케치를 보면서 참고하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캣헤드 백 메시 얘를 클릭하고 파트 편집 눌러줍니다. 파트 편집으로 들어왔더니 요 부품명은 파란색 글씨로 표현됐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편집하고 있는 파트가 요거라는 알림이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파트 편집 아이콘이 떠 있고, 좌측 상단에도 보면은 부품 편집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 부품 편집을 클릭하면은 파트 편집 상태에서 확 빠져나와 버려요. 이거 주의하세요. 왜? 여러분이 스케치 하시다가 피처 명령을 눌러야지 하고 여기 명령들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부품 편집 이거를 눌러버려요. 그래서 파트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실수들을 왕왕 합니다. 주의하세요. 자, 캣헤드 백에 디자인 트리를 열어놨는데, 요 면에다가 제가 클릭한 면 보이죠? 요 면에 스케치 들어갑시다.
면의 수직 보기. 면의 수직 보기. 자, 요 상태에서 이 어셈블리에서 작업한 스케치 원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파트 편집이지만은 어셈블리의 스케치가 보이죠? 자, 그런데 얘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이 원만 딱 클릭해서 선택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꿔봅시다. 시선 표시 있나요? 자, 시선 표시로 바꾸면 이 원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을 스케치에 있었던 어셈블리 스케치에 있었던 이 원 요거를 클릭하고 요소 변환으로 딸게요. 위치는 좀 조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크기는 그대로 써도 되니까 요소 변환으로 요걸 딴 거예요. 어느 거에? 어셈블리 스케치에 있었던 이 원을 요소 변환으로 딴 거예요. 크기 정보는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요소 변환으로 땄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모서리에라는 이 구속 조건 표시가 되고 있죠. 모서리에 얘는 클릭하고 삭제. 자, 그러면 파란 색깔로 됐는데 지능형 치수 바로 갑시다. 크기 치수 정도는 넣자고요. 2.5파이로 앞서 결정을 했었는데 핀을 끼워 넣을 때 2파이짜리 핀이었나? 그럴 거예요. 2.5파이였나? 잠깐만. 핀이 2.5였구나. 오케이. 근데 핀이 2.5기 때문에 이게 좀 구멍을 끼워 놓다가 출력물이 조립홀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겠는데 부러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거에다가 조립공차를 얼마를 추가하는 게 적당할까? 반제품으로 0.2씩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조립하는 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조립공차를 0.4를 더해서 2.9로 갑시다. 이 정도도 잘못하면 헐렁하게 나올지도 몰라요.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FDM 프린터는 구멍이 더 작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레진 프린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넉넉 잡고 3으로 갑시다. 3파이로 3파이로 바꿨고 자 단면 보기를 잠깐 켜놓고 설명을 할게요. 3파이짜리 이 지름의 3파이 지름의 원이 너무 밑에 있어서 요 상태에서 바깥 둘레로 살 두께를 가지는 원을 하나 동심원을 더 추가할 생각이었는데 요 상태에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공간이 생기죠. 즉 Y방향으로 이 원의 위치를 좀 옮겨야 되겠어요. Y방향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자, 요 상태에서 센터 포인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의 센터 포인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좀 적당히 올려놓고요. 너무
너무 많이 올린 것 같다. 이 정도 내려놓고, 동심원을 추가해 놓고 갑시다. 동심원을 추가하는데 살 두께는 2mm 정도로 잡을게요. 2mm 정도로 살 두께를 잡을게요. 좀 튼튼하게 2mm 정도로 살 두께를 잡아 놓고, 그죠? 그래 놓고 보니까 내측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자, 지금 실선 표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돌려가면서 보고 있죠? 돌려가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선의 엣지들의 배치를 관찰하느라고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그랬을 때 내측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엣지가 이런 식으로 가고, 외측면의 엣지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린 원, 살 두께를 나타내는 원이 교차돼서 먹어 들어가게 그리고 있죠.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죠. 이렇게 교차돼서, 그죠? 요거를 조금 더 올리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너무 핀을 꽂을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더 올려도 되긴 하겠다. 약간 더 올려 봅니다. 어느 모서리의 일치나 요런 거는 뜨지 않게 할게요. 요거는 약간 더 내리고. 자, 여기서 이제 면의 수직 보기 했고요. 원점, 파트의 원점으로부터 지능형 치수를 넣을게요. 지능형 치수를 넣을 때 파트의 원점을 먼저 선택하고 이 원의 원주를 선택해서 Y방향 치수를 결정하도록 할게요. 지능형 치수 갑니다. 디자인 트리에 파트 디자인 트리죠. 파트 디자인 트리의 원점을 1번 클릭하고 원을 두 번째 클릭해서 이 치수를 입력할 건데 30으로 가볼까요? 30은 안 되겠다. 28 좀 낮출까? 29. 오케이. 자, 원점으로부터 Y방향으로 이 원의 중심이 29, Y방향으로 29가 올라가게 잡아놨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이게 또 무게중심하고도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중간쯤이 한 여기쯤인 것 같아요. 그죠? X방향으로 원점에 대해서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역시 지능형 치수 해가지고 파트의 원점을 1번, 이 원주를 2번 선택해서 X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작게 선형 치수가 표시될 거예요. 자, 파트의 원점을 먼저 클릭하고 X방향으로, 선형 치수로 그냥 넣을 걸 그랬나? 지능형 치수보다. 아싸리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참, 이게 치수가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은 원의 센터를 클릭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원의 센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일부러 이 원을 배치해 놓고 치수를 기입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다시
원점 센터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솔리드웍스에서 사실 무게 중심을 찾아내는 기능도 있어요. 물성치 기능에 보면 무게 중심을 찾는 기능도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잡느라고 좀 그렇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유형을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다시 바꿔놨고요. 치수들을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도록 치수들을 좀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파트의 원점을 기준으로 Y 방향으로는 29이고 X의 음의 방향이죠. X의 음의 방향, 원점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1 떨어져 있고, 안쪽에 있는 요 구멍의 지름은 3파이고 살 두께는 2, 요렇게 잡아놨어요.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치수 확인하셨으면 돌출 보스 갑니다. 쌤 여기 막혀 있는데요? 구멍은 나중에 뚫을게요. 요거로 돌출 보스 베이스 가는데, 방향은 뒤집어 주시고 다음까지 어디였나? 가만히 이게 뒷면까지 하면 안 되고, 그냥 바디까지로 해서 돌출 방향을 이렇게 가면은, 잠깐 미리 보기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단면을 안 켜가지고 좀 그러네. 잠깐 이렇게 해놓고 단면 보기 켜가지고 설명을 다시 할게요. 바디까지로 가야 되겠어요. 자, 저는 어떻게 했느냐, 피처 명령 요거 어떻게 했느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돌출의 방향은 요쪽이에요. 흰색으로 반대로 뒤집어 주시고 방향 1의 옵션을 바디까지로 잡아주세요. 그랬을 때 솔리드 바디는 뭐를 클릭하면 돼요?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뒷머리 요 바디를 그냥 클릭하면 요 바디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확인 버튼 눌러서 돌출 실행하세요. 그러고 요거를 재생성 하면은 디자인 트리가 쭉 열리는데, 우측면 보기, 단면 보기로 요거 관찰을 해 드릴게요. 요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원통 형상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구멍도 추가돼서 이렇게 왔죠. 그죠? 여기 구멍 뚫는 거 요거가 매립이 돼 버려 가지고 요 구멍 쪽은 돌출 컷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나중에 돌출 컷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하고, 일단 지금은 원통하고 요 구멍 영상을 우선 잡아 놓는 게 필요한 거였어요. 단면 보기 우측면 했을 때 저와 같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이제 갑니다. 역시 스케치면은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을 거예요. 여기 서버 모터가 조립해서 닿는 면 있죠. 여기를 스케치면으로 잡을 거고, 구멍을 뚫으려고 여기 면을 사용하는 중이에요.
구멍을 뚫으려고 여기 면을 사용하는 중이고, 여기서부터 뒤로 이렇게 빵 뚫어줘야 되겠죠. 왜 요 자리쯤을 생각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쯤에 뚫어놔야지, 아이고 조금 아래구나, 조금 아래, 여기쯤에 뚫어놔야지 레진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콸콸콸 흘러나가겠죠. 보이는 거 없이, 그죠? 그래서 여기 서버 모터가 닿는 면에다가 스케치에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면에 스케치, 면에 수직 보기. 일단 원그리기를 해 놓고요. 원그리기를 해 놓고, 얘는 3파이로 봤죠. 우리가 3파이로 봤죠. 3파이로 봤고, 그 핀 조립하는 거랑 뭐 같은 구멍으로 해도 돼요. 레진만 어쨌든 레진만 빠져나가면 되는 구멍이니까. 그랬을 때 이거 원점에서부터, 파트의 원점에서부터, 얘는 약간 위로 가야 되겠다. Y방향으로 약간 위로 가야 되겠네. 자, 요 원의 센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의 센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파트의 원점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거, 요거보다 Y방향으로 약간 위로 배치가 되게 클릭해서 올려 놓을게요. 요 상태에서 지능형 치수로 역시 파트의 원점을 1번 클릭하고 원줄을 클릭해서 요런 식으로 Y방향 치수 기입할 거예요. 지능형 치수 갑니다. 요래 잡는데, 잠깐요. (3) 정도면 뭐 구멍의 위치가 뒤통수에 톡 튀어나온 부분까지 커버가 될 것 같아요. Y방향은 3으로 잡고, X방향은 역시 원점 먼저 클릭하고 원줄을 먼저 클릭해서 요거 1, 이마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구멍 뚫은 것처럼 치수 X방향을 1로 잡은 셈이에요. 원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1이 표시가 되게 같습니다. 원의 중심이 X의 음의 방향으로 배치되게 했어요. 그리고 Y방향은 3이고, 크기는 파이 3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이제 돌출 컷을 갈게요. 돌출 컷을 가는데, 이 컷 돌출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그냥 뻥 뚫어주는 게 낫죠. 관통. 얘는 싹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좋아요. 재생성, 저장. 자, 뭡니까? 이제 단면 보기를 한번 또 관찰해서 말씀드리자면, 요렇게 뚫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레진이 여기 공간에 이렇게 차 있던 것도 구멍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고, 그죠? 여기 갇혀있던 레진이 고여있지가 않고 요 구멍으로 또 빠져나올 수 있고, 레진이 빠져나오기에 문제가 없죠. 액체 소재가 빠져나올 수 있게 구멍들이 잘 뚫려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세이브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슬슬 시작해 볼랍니다. 자, 얘를 볼따구 쪽에 구멍 위치를 보려고 하는데, 앞서 어셈블리 스케치에서 구멍 배치한 것보다 약간 밑으로 더 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선 표시로 관찰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 건데, 실선 표시 이렇게 켜놓고 어셈블리에서 스케치했던 요 원을 클릭한 상태로 좀 비교해 보는데, 여기로 시작을 하면은 이 구멍에다가 살 두께 2mm 줘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요 공간이 더 있어요. 여기가 비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한 여기쯤으로, 여기가 내측 면이 생성되는 구간이죠. 여기에 접해서 붙어버리게 구멍의 위치를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디스플레이 유형을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꿨고, 스케치는 앞서 정수리 쪽에다가 이마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조립 위치 잡느라고 뚫었던 스케치 면, 동일한 요 면에 스케치를 갑니다. 동일하게 요 면에 스케치를 가요. 자, 일단 원 그리기를 해 놓습니다. 요거는 3파이죠. 그리고 기왕이면은 얘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가지고 끌어다가 여기에 원을 복사해서 놓을게요. 자, 요렇게 원이 복사가 됐고, 자, 실선 표시로 다시 바꿉니다. 디스플레이 유형을 실선 표시로 바꿔서 관찰할게요. 면의 수직 보기 했을 때 요 면에 스케치된 이 원이 여기 보이는 이 모서리 있죠. 두 개의 모서리 있죠. 얘네들에 대해서 탄젠트로 구속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원을 요 모서리에 탄젠트, 그러면 볼따구의 조립부 형상 스케치할 때 요 면에다가 이 스케치한 구멍은 내측 모서리에 탄젠트로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요렇게 구멍과 원통이 생성될 때 요게 좀 넉넉하니 되겠어요. 자, 역시 오른쪽에 있는 요 구멍도 같은 요령으로 구속 조건을 입력합니다. 요 모서리에 원을 탄젠트 잡을게요. 자, 요렇게 잡아놓고 왼쪽에 있는 거는 3파이로 기입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원의 크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동등 조건으로 구속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구멍 위치는 배치가 됐고, 살 두께를 적용하기 위해서 동심으로 원을 하나 추가하고, 이쪽에도 동심으로 원을 추가하고, 이 두 개는 역시 동등 구속 조건을 기입하죠. 그리고 살 두께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화면을 맞춰 놨어요. 지능형 치수를 갈 텐데 3파이 원을 선택하고 바깥에 그려놓은 원을 선택해서 요 살 두께를 2로, 아우 깔끔하네, 그죠? 내측의 거하고 외측의 모서리하고 요거 벽의 두께도 2였기 때문에 이 원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합쳐지는 건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 가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유형은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우선 바꿔놓고, 자, 돌출 보스 베이스 갑시다. 돌출의 방향을 뒤집어 주고 바디까지로 방향일의 옵션을 선택하고 솔리드 바디를 선택해 주세요. 미리 보기 봤을 때 단면이 안쪽이 보이지는 않아서 뭐 좀 그렇긴 한데, 확인. 단면 보기 우측면 켜가지고 좀 관찰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거 만들어졌죠. 오른쪽에 쭉 와가지고 왼쪽도 잠깐, 왼쪽이 안 생겼네? 알아라? 왼쪽이 안 생겼네요. 자, 방금 전에 돌출 보스 베이스를 했었는데 오른쪽에만 요 원통 형상이 바디까지로 제대로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왼쪽 거는 바디까지로 요게 생성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 거가 좀 갇혀 있는 게 좀 심해 가지고 그런지 여기가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 편집으로 볼게요. 방금 했던 보스 돌출의 스케치 찾으셨어요? 방금 했던 스케치 요거 편집으로 갑니다. 요거의 스케치 편집. 자, 오른쪽 거는 정상적으로 생기지만 왼쪽 거는 안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내측에 있는 구멍 3파이짜리 요 원을 보조선으로 바꿔버리자. 그럼 여기 바깥에 살두께 2mm 줬던 이 원통까지는 생성이 된다. 요거로 바꿀게요. 자, 뭡니까? 안쪽에 3파이짜리 원줄을 클릭한 상태에서 뭐로 바꾼다? 보조선 있죠? 자, 보조선 이렇게 바꿔놓고 스케치 종료해 볼게요. 스케치 종료하고 단면 보기 정면 평면 기준인데 얘를 이렇게 내려보면 어때요? 오른쪽에도 원통 형상이 보이고 왼쪽에도 원통 형상이 보이네요.
요렇게라도 해결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까지 만들어졌습니까? 위쪽에 이렇게 원통하고 구멍 추가했고, 왼쪽은 원통만 있지만 오른쪽은 원통하고 구멍도 뚫려 있는 상태로 이런 형상이 추가됐죠. 이걸 이제 조립 형상으로 조립하기 위한 것으로 무슨 작업을 한다? 이면에 다시 스케치 가는데 어느 거? 안쪽에 3파이로 구멍 뚫어 놓은 거를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얘는 쭉 관통으로 뚫어야 되겠죠. 자, 돌출cord 관통으로 뚫을 스케치를 위해서 요 면에 스케치를 또 들어갑시다. 스케치 면에 수직 보기. 자, 실선 표시 켜보세요. 실선 표시 켜보시면 3파이짜리 구멍 2개, 맨 위와 오른쪽, 왼쪽은 어디만 표시되고 있어요? 살두께를 적용한 바깥 원통만 표시되고 있죠. 그죠? 자, 원 그리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원 그리기를 바깥에다가 그려 놓고 얘를 이 내측 구멍에다가 동일원으로 집어넣고 바깥에다 그림원을 또 여기 내측 구멍에다가 동일원으로 배치하고 일단 두 개를 원 그리기 2번 해가지고 동일원으로 배치하는 거를 할게요. 자, 대축원을 그렸어요. 내측원을 실선 표시된 이 내측 원 요거를 선택하고 바깥에 그린 원을 선택해서 동일원 구속은 뭐뭐가 포함된 거예요? 중심도 같고 크기도 같고 그렇죠? 동일원. 자, 한 번 더 원 그리기 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내측원과 방금 추가한 원을 선택해서 얘도 동일원. 그러면 이제 요쪽 왼쪽 아래에 있는 원 더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바깥에다가 원을 그려 놓고 뭐 이쪽에 있는 원이나 이쪽에 있는 원이나 둘에 대해서 뭐 동등 크기가 같다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지능형 치수로 3파이를 미리 기입해 놓고 요 원통 바깥 원통하고 얘하고를 뭐 동심으로 잡아도 되죠. 크기 치수를 넣어서 잡으셔도 되고 앞서 그려놓은 위에 있는 원에 대해서 동등 구속을 잡고 그 다음에 동심으로 맞춘다. 요거만 잘 하셔도 되겠어요. 저는 지능형 치수를 넣어가지고 그냥 갈게요. 3파이 그래 놓고 이 바깥에 호로 원호로 인식되는 이 모서리와 얘를 동심으로 맞춥니다. 자, 그러면 세 군데에 원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를 돌출 컷으로 갑시다. 돌출 컷 가는데 컷의 방향이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컷의 방향이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네요. 방향 1에 옵션을 뭐로 바꾼다? 관통. 뚫어. 그죠? 관통. 뻥 뚫어요. 자, 재생성. 세이브. 자, 단면 보기 관찰해 봅시다. 정면, 평면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한 요 정도쯤에서 이제 조립하기 위한 원통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구멍이 뚫리죠? 그죠? 쫙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했어요. 그리고 윗머리까지 이게 원통 영상이 합쳐지고요. 자, 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관찰합니다. 여기 원통 영상이 볼따구 쪽에 원통 영상이 구조물하고 같이 만들어졌고 구멍이 이렇게 싹 뚫렸죠. 그죠? 아, 근데 문제는 이 레진이 여기 좀 갇히겠네. 그죠? 찰랑찰랑하니 여기 레진이 갇히는 거는 발생하네. 아이 참. 요 공간에 레진이 들어차 가지고 빠져나오지는 못하겠네요. 아, 이거는 좀 아쉬운데.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그 뒷머리 파일은 STL 파일로 이제 변환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자, STL 파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파트 편집은 아예 종료하셔도 됩니다. 이제 왼쪽 위에 부품 편집, 오른쪽 위에 아이콘 요거 클릭해서 파트 편집 상태에서는 이제 빠져나오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파트 열기 해가지고 해볼게요. 피처 인식은 아니요. 아, 요런 식으로 구멍들이 뚫리는데 제일 긴 게 어딜까? 요쪽이 좀 길긴 하네. 아, 요 면에서부터 뭐 이미지점을 한번 찍어 봤는데 아, 이 핀이 최소 19 이상은 나오네. 19mm 이상은 나오네. 핀을 너무 길게 조립하면은 면에 대한 마찰, 구멍에 대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 상당히 힘들겠죠? 아,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이제 생각 같아서는 요런 데에다가 카운터 보호처럼 요렇게 구멍을 더 추가해주면, 아, 뒤에서 그 핀을 갖다 잡고 이렇게 핀을 꽂을 때 손으로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또 빼내고 할 때도 이런 거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요거는 안 할게요. 그냥 요건 안 할게요. 하다 보면 끊임없어요. 좀 거칠지만 요런 상태로 러프한 설계지만 요렇게 그냥 갑니다. 자,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STL 파일로 변경을 해봅시다. STL 파일로 변경을 해서 옵션은 해상도 다 사용자 정의 편차 요쪽으로, 각도 편차 요쪽으로 다 맞춰놨죠? 네. 확인.
파일명이 되게 기네. 메쉬가 잘 생기네요. 제 거는 26,822개의 메쉬가 생성됐어요. 삼각형 메쉬가 26,822개. 집에 있는 친구들도 스샷 한번 보여주시고, 요렇게 스샷을 보여주시고, 어때요? 다 거의 대동소이한가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요런데 보면은 원통 영상을 추가한 데에 메쉬들이, 긴 삼각형 메쉬들이, 원통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다란 삼각형 메쉬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스. FDM으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FDM 프린팅으로 간다면 테스트 제품을 하나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FDM에서 출력한다면 어디 갔노? 캐테드 백 캐테드 백메시 T02. 자, 요 놈을 뽑을 때 FDM이라면은 이 서포트는 좀 생기더라도 로테이트 기능으로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FDM은 출력의 정밀도가 좀 낮죠. 그러기 때문에 뭐가 제대로 나오는 게 좋아요? 조립부 구멍 요거 하고 서버 모터가 닿을 면들, 이런 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죠? 미관은 중요한 거 아니죠. 요 테스트 용이니까. 그런 면에서 요걸로 해가지고 3시간이나 걸리네. 에브리웨어 가니까. 하하, 에브리웨어 서포트를 에브리웨어로 갔을 때 요렇게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안쪽의 서포트는 제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는 좀 플라스틱 니퍼 가지고 제거할 수는 있겠는데, 서버 모터가 조립이 되는 면, 그거 밑에 감춰져 있는 요만큼은 서포트 제거가 좀 어렵겠죠. 그거는 차지하고 테스트용이니까 요렇게 출력한 거, 이 핀이 조립될 구멍들, 서버 모터가 닿을 면, 요런 게 깔끔하게 나와야 테스트할 때 좀 쓸만 하겠죠. 자, 요런 식으로 FDM 프린터 출력 세팅을 하시고, 백 커버는 고양이 뒷머리 부품은 조립 형상 마무리는 요렇게 갑시다.